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 정북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좋은 날의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최강 변호사 없어도 내 혼자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최강 변호사 안 나오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전 제발 좀 나와달라고 했는데. 최강 변호사 눈에 미끄러져갖고 지금 썰매 타고 오고 있어요. 자, 오늘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국정 개편안. 권력구조라고. 권력기관 기획방. 권력기관. 예. 예. 뭐 깔치. 오랜만에 이재 변호사 자리에. 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네, 예. 아우 진짜 오랜만에 뵙는 거예요. 자, 오늘 조금 시점이 지나긴 했지만 1월 14일 날 보도자를 냈는데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방안. 이건 이제 보도자를 냈기 때문에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죠. 조국 민정수석이 예, 직접 그리고 발표를 앞으로 했죠.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국회하고도 이제 협의를 해야 되고요. 이제 스타트 라인에 쓴 거예요. 네. 이게 뭐 발표해 갖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에서 해야 할 법도 있고. 이게 법률로 제정되고 개정이 돼야 예. 예, 제도가 실시되는 거니까 예.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국정원과 경찰, 검찰이 개혁됐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한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그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서 일부 보수 논객들이 왜 이걸 민정수석실이 직접 발표하느냐, 민정수석이 발표하느냐, 이거 갖고 지금 그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인 우리 헌법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제 있잖아요. 미국 예. 대통령제하고 다르죠. 예. 미국 대통령제는 법률 제한권이 없어요. 대통령이. 예산 편성 시민권은 있어도 그러니까 법률 제한권이 법률 제한 없어요. 자체가 정부 입법이 없어요. 정부 입법이 네. 없고 네. 국회 입법만 있다. 그렇죠. 아하. 그런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헌법의 명문으로 법률 제한권이 있죠. 예. 그러니까 법률 제한권의 행사의 일환으로서 일종의 안을 제시를 한 거죠. 이게 뭐 그 지금 여당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중요한 부분, 이게 권력 그 개혁 문제는 지금까지도 정부 입법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예. 원래 사실은 정부 입법으로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일정하게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열 몇 개의 절차를 예, 거쳐야 그럼에도 되는데. 불구하고 정부 입법으로 한 게 이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에 개혁안을 국회에 자율적으로 만들어내면 정쟁만 하고 아예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이 우리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헌법에 보니까 52조에 예. 이 법률을 제한할 수 있는 그 안이 있어요. 권한이. 예,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의원 입법보다 정부 입법이 많아요. 한 8, 90%, 특히 한 90%가 정부 입법 아니에요. 아하. 우리가 이제 보도되는 부분은 쟁점이 되는 법안만 이제 보도되기 예. 때문에 그러는데 네. 실제 의원 입법은 10% 미만이에요. 예.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근데 그러면 왜 장관이 직접 발표를 하지 않고 두 번째 쟁점이죠. 예. 민정수석이 발표하느냐. 이것도 지금 한 예컨대 저 검찰 같은 경우는 법무부 그 소속청이잖아요. 네. 예. 경찰은 행안부 해양부 소속이죠. 소속이고. 국정원은 뭐 대통령 직속 네. 기구란 말이에요. 이걸 포괄하는 부처가 없단 말이에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전에 한번 그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지금 우리 그 각 부처별로 개혁위원회가 있는데 네. 개혁위원회를 포괄할 수 있는 허브위원회가 하나 있어서 경찰과 검찰이 부딪히는 문제, 그 다음에 국정원과 검찰이 혹은 협업을 하거나 부딪히는 문제 이런 등등을 조정해야 될 그 위원회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계속 했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걸 제안을 했었죠. 예.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 그 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산하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있고 국정원 개혁도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있고 예. 또 최강욱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경찰개혁위원회가 따로따로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종합 조정하는 위원회가 상위 개념의 위원회가 없는 게 문제다. 네. 실제 거기에 각 TF의 민변의 회원들도 다 소속돼 있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위원회, 국정원개혁위원회, 경찰개혁위원회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상위위원회가 없으니까 그거를 다 통과를 하는 거는 민정수석실밖에 없거든요. 아하. 그렇게 해서 민정수석이 발표를 예. 한 거예요. 이것은 뭐 만약 그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또 야당에서는 무슨 위원회 공화국이냐 위원회를 그 각자 경찰, 검찰, 국정원만 있으면 됐지 또 뭐 그걸 통제하는 위원회를 갖고 이 정부에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위원회를 또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들면은. 그러니까 위원회가 이제 그 해당 예. 그 청에서 자율적으로 외부 인사하고 내부 인사 일부하고 해서 구성을 한 거거든요. 예. 좀 자발적으로 구성이 된 거죠. 네. 청와대에서 막 지시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 어쨌든 부처별로 적폐청산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제 네. 했는데 그거를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 사실은 조율해 줄 수 있는 상임위원회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예. 어쨌든 뭐 그건 없는 게 현실이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각 위원회 권력기관의 개편에 대해서는 이것을 권력기관,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게 민정수석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정수석이 발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상적이다.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고 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인수위 기관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인수위 기관이 있었으면 상위의 위원회를 만들고 개별 위원회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예. 사실은 바로 시작하면서 그러한 알겠습니다. 체계상의 좀 예. 미흡한 점은 좀 있었죠. 근데 사실 누가 발표하든 그게 그렇게 큰, 물론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래나 잘 모르겠는데 저는 발표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발표를 했는지보다. 발표 내용은 좀 어떤 방향으로? 아니 예를 들어 근데 좋은 날에 시 가서 네. 발표했으면 뭔가 아니 아이, 할 만하지. 그건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그냥 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네. 공약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셔서 설명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 또 가이드라인 준다고 또 그렇죠. 뭐 그런 문제가 민정수석이 좀 있죠. 했는데도 저 개 네. XX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수석에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이게 워낙 잘생겼으니까 좀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팔방미인이잖아요. 잘생긴 뿐만 아니라 논리적이고. 아니 홍준표 대표가 내가 뭐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격을 안 하더라고. 복권됐을 때도 한 말도 안 하더라고. 콤플렉스가 없으신가 봐요. 나한테는 그 우호감이 있나 봐. 옛날에 낙검수 할 때 네. 초대를 해서 그때 좀 친하게 지냈었죠. 예. 그가 돌아왔다. 겨울철 과일의 제왕 레드향. 제주도 비산실세 총각들이 재배한 탐나오렌지의 레드향. 매년 겨울이면 전국구 애청자들을 찾아갑니다. 봉도사가 먹어보고 기절했다는 그 기막힌 맛의 제왕 레드향. 제주 모든 감귤을 제치고 등장한 가장 최신 최상의 품종 탐나오렌지의 레드향. 인터넷에서 탐나오렌지를 검색하거나 주문 010-2827-3917 010-2827-3917 탐나오렌지의 레드향. 새해 명절 선물로도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전국구 복라인 오늘 진짜 좋은 술 들어왔으니까 한 잔 마시자. 끝나고 봐. 5년 이상 된 제주 섬 오가피의 생명력을 담아 발효 60일, 저온 숙성 1년을 거쳐 만들어낸 명주 녹고의 눈물, 오직 와이드몰에서만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장시간 녹음, 녹화, 생방송, 그리고 술자리,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 하루 하나씩 챙겨 먹는 게 있습니다. 하루 약 400kcal의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줍니다. 하루 하나 칼로몬 잔티젠 다이어트. 전국구 스탠바이 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조 전국구 오늘도 상쾌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인생 치약, 파인프라 치약. 자,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바로 들어가시죠. 네. 오늘 심플하게 쫙 가야 돼. 예. 간명하게. 그러니까 우선 이제 검찰, 경찰의 수사권 문제는 예. 네. 어떤 경찰과 검찰의 그러니까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말이에요. 예. 그 검찰의
권한 남용은 결국 권한이 비대하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을 독립시켜주면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독립시켜주면 검찰 개혁이 될 거라고 될 거다. 생각했었는데 네. 그거는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남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남용을 하게 된다.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그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를 하되 예. 현실을 감안해서 일부 경제나 금융 부분에서는 직접 예. 수사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대부분 수사는 1차적으로 경찰이 맡게끔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보안 수사만 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예. 검찰 개혁 아니죠. 그래 처음에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할 때 네.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고 네. 수사는 수사청을 둬서 경찰과 검사 중에서 수사 전담하겠다라고 하는 검사들 예. 이렇게 해갖고 수사청에 독립해갖고 주고 검찰은 아예 수사권 자체를 주지 말자 그랬었는데 네.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경제금융. 근데 요즘 특수부보다도 그 금조부, 네. 금융조사부가 더 세잖아요. 네. 경제금융은 특수사건이 많이 벌어지는 데인데 그 시민사회운동단체 쪽에서는 야 이렇게 되면 그 경제금융 큰 수사는 그대로 검찰에 놔두면 여전히 검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하나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2차 보완 보충 수사를 할 수 있다? 네. 경찰에서 수사 올라올 때마다 야 니네 이거 부족해 우리 보충 수사 또 할래 그러다 보면 결국 모든 수사권은 검찰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금융 경제 부분에서 1차 수사권까지 검찰에 두게 되면 경찰에 두게 돼. 검찰에 두게 되면 예. 현실적으로 현재 지금 그 특수부 예. 수사에서 사실상 인권 침해라든지 그런 게 권한 많았었죠. 남용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인지 수사권을 주게 되면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요? 경찰에서 다 하나요? 98%에서 경찰이 다 하고 있고 단지 2%가 언론에 노출이 되고 네. 주요 사건 주요 부분 특수사건. 이게 대부분 이제 특수부에서 하는 건데 예. 경제 금융 부분의 수사를 빙자를 해서 특수부를 사실상 부활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죠. 이번 그 개편안이.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네. 현재와 같은 권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죠. 그래서 검찰개혁위원회나 경찰개혁위원회도 예. 이 부분은 원래 안이 없었어요. 아하. 그래서 근데 경제금융을 왜 검찰에 뒀을까요? 현실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다라고 하는 비판. 일종의 타협이죠. 타협. 일종의 타협이고 예. 그 위원회라는 것은 FM, 그러니까 모범 답안 형태로 안을 낼 수밖에 없는데 청와대나 정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야당은 검경 수사권 분리를 또 반대하니까. 예. 그런 부분 좀 아쉬움. 예. 자, 부분이라고 두 번째 할수 질문이요. 있죠. 2차적 보충 수사라고 하는 그 빌미로, 핑계로 다 수사를 다시 해버린다. 그 부분은 이제 경찰에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하려면 예. 꼭 필요한 부분인데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한해서 수사지휘권 행사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게 검찰이 새롭게 인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2차 보충수사권을 근거로 해서 새롭게 사건을 인지를 한다든지 범죄를 예. 인지하든지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법률 규정이 아니어도 뭐 시행령이나 뭐 규칙 이런 데서 또 규정을 하면 돼요. 그 2차 보충수사권 부분은 대체적으로 검찰개혁위원회나 경찰개혁위원회도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죠. 미진한 수사가. 단지 이제 그 범위 부분을 이제 법안을 구체적으로 이제 확정을 할 때 좀 네. 미세하게 그 조정을 좀 해야 예.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 경찰로 넘어가서 네. 경찰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로 나뉘고 또 아울러서 시도지사 산하에 가는 자치 경찰로 나뉜다. 오히려 경찰에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넘어오는 간첩 그 수사, 안보 수사처를 둬서 그렇게 되면 일반 경찰, 수사 경찰, 안보 수사처, 자치 경찰,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경찰 이야기하면 경찰청장, 뭐 경찰서장 있고 가면 수사를 하는 사람 일부 부서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치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예. 좀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뭐 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권력기관 임명하잖아요. 대통령이 예.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줄을 타고 수사에 개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까지 그랬었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제 수사는 안 하는데 수사를 예컨대 누구를 빼달라, 봐달라, 또 이거 처벌해달라는 게 이거를 통해서 권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또 우리 이제 치안 문제는 그런 경찰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이 부분은 아예 수사에 배제시키고 수사하는 부서만 독립시키자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기본 일반 경찰은 경찰- 국가 치안의 중심에 두고 네. 중앙 경찰이죠, 이른바. 네, 네. 예. 그거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경찰하고 수사 경찰을 분리시키고 네. 수사 경찰은 그러니까 수사본부장을 외부에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컨대 그럼 나도 갈 수 있어요? 이제 법조인이 자격이 있어야죠. 수사권이 있어야 돼. 내가 사법고시 일부러 안 봤다 그랬잖아, 이 사람아. 어쨌든 법률상 사법 경찰관의 지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럼 이주하는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갈 수 있죠. 신청하는 거죠? 무조건 임명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신청해갖고 공개 응모를 해서 그 중에 이제 임명을 하는 공모를 해야 될까요? 거예요. 예, 공모를 하죠. 근데 공모할 때 이렇게 외모도 보나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사의 독립 의지가 있는 사람. 야, 그 최강욱 변호사 당신 같은 사람도 이거 가면 좋겠네. 그러게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수사경찰 수사본부장. 그 예컨대 이제 경찰서장이나 경찰과장 뭐 이런 네, 사람들 수사부서가 아닌 사람이 네. 전화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직권 남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바로 구속되는 거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죠. 경찰서, 그전에는 경찰서장이 네. 수사과에다가 수사하는데, 야, 거기 우리 친구 아들 무슨 뭐 성추행으로 왔는데, 그게 무슨 성추행이야. 뭐 합의한 거는데, 야, 그 대충 빼줘. 그러면 수사하는 사람이 자기 상관이 임명권을 갖고 있거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관이 전화가 온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수사의 방향이 틀어지는 거야. 공정하고 아주 적법한 수사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일반 경찰은 국가 치안을 맡고 치안 경비 뭐 치안 경비 또 뭐가 있어요? 정보 뭐 정보 이런 등등을 맡고 수사 경찰은 외부에서 그 수사본부장으로 이재화, 예. 최강욱 예. 이런 사람들한테 경찰서에 전하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 혐의 사실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지만 이제 수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안보수사처를 별도로 두는 거죠. 안보수사처는 네. 간첩 잡는. 원래 이제 국정원이 예. 원래 이렇게 정보기관이잖아요. 네. 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공부보는 경찰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네. 거죠. 역할을 했던 거고. 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찰은 그걸 갖고 추가 수사를 해서 이제 기소를 하고 이랬었잖아요. 네. 근데 명목은 추가 수사였지만 지금까지 보면 국정원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거의 서류도 뭐든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원에서 어디서는 간첩입니다. 라고 하기는 바로 기소를 하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으로. 간첩죄 이런 거로. 실제 국정원이 갑의 지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검사들이 말하면 그 밑에 을지위에서 그 치닥거리만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 바로 이런 케이스인데 자 유우성 간첩입니다. 네. 그 서류를 다 보내. 그 검찰이 이게 그 중국에서 북한을 들락날락했는데 이게 출입경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네. 출입경 기록이 자꾸만 시민사회운동단체에서 민변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좀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원에서 그거 다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우리 흑색위원, 백색위원 다 확인한 거니까 기소하시면 됩니다. 그럼 검찰이 확인도 못하고 중국 가보지도 못하고 추가 수사도 하지 않고 그냥 기소했던 게 지금까지 그렇죠.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간첩 조작을 하려고 국정원이 맘먹으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야, 검찰이. 이 대목에서 이제 그 정보기관하고 수사기관이 왜 분리돼야 되느냐 하면 네. 정보기관이라는 것은 대공정보에서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일정하게 필요한 경우는 불법적으로 그 정보를 취득하는
불가피하게 치닫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청 감청을 통해서. 예. 예. 수사라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하지, 정보를 취득하지 않으면 위법 수집 정보로 증거 능력이 다 없는 정보가 거예요. 수사.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야당에서는 빨갱이 잡는 걸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이렇게 지적도 되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극우 세력이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중도적인 중에는 사람 중에. 좀 진보 쪽에서는 아니 국정원에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그대로 옮겨놓은 거에 불과한 거에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예. 이제 여기 검찰의 권한을 막대하게 크게 해놓고. 하니까 결국은 국정원에서 하던 거를 경찰로 그대로. 옮겨놓은 거에 불과하다. 예. 그럼 질적인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일반 지식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어쨌든 국정원에서 그 대공 수사를 하던 사람들 어디 가겠느냐 다 잘라내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럼 경찰청에 안보수사처로 와서 계속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이게 수사를 하면 국정원은 통제를 지금까지 안 받고 있잖아요. 예. 안 받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를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경찰은 오는 순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네. 아. 법 안에서 네. 할 수 있는 거죠, 수사를. 예컨대 지금 유성 간첩 사건처럼 뭐 증거를 조작했다든지 이렇게 네. 해버리면 압수수색 바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이제 우리 국정원에는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군사 기밀이라든지 보안 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예. 제한돼 있고. 뭐 그리고 지난번에 사무실까지 조작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뭐 다 속잖아요. 예. 확인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리고 압수수색 하더라도 그 장소적 제한이 있고 또 임의어 검색만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털어버려도 돼요. 경찰이 조금이라도 네.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 혹은 조작의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네. 검사가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고 불법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지 예. 혹은 조작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예. 근거가 이제 마련됐다. 그래서 불법의 영역에서 합법의 영역화 시키는 거예요. 합법화 시키는 거예요. 음지에서 양지로 수사권을 그러니까 드러내는 거죠. 국정원에서 정보 취합할 때는 도청, 감청 혹은 불법 미행 예. 이런 등등의 불법적 요소가 예. 있을 수 있었지만 예. 또 그거에 대해서 불법적 요소가 있어도 검찰이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네. 경찰로 넘어오는 순간 정보 수집은 국정원에서 해서 넘겨왔고 네. 그다음에 이 정보 수집된 걸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하는데 무조건 합법적인 과정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국회 통제도 가능한 거죠. 왜요? 국회는 그 국정원 같은 경우는 정보위원회 비공개고 비공개로 하고. 그런데 이게 행안부 그러니까 예. 행안부 대상이니까 국회 피감기관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질의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국정감사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국민들에게는 그럼 무슨 이익이 있느냐? 네. 국정원에서 수사를 해버리면 우리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을 못 받게 되는데 이제는 뭐 예컨대 혐의가 있다고 해서 네. 실제 유죄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컨대 네. 진술 거부권이라든지 당당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조사를 받는 게 무척 중요하네. 왜냐하면 그럼요. 지금까지 네. 국가보안법이게 되면은 간첩이라고 딱 규정을 혐의 사실을 하는 순간 아니라고 해도 이미 사회적으로 거의 마녀 사냥하듯이 낙인 딱 찍혀버리는 거예요. 의원님 그 남산에 예. 국정원의 전신이 안기부잖아요. 예. 남산 지하실에 가서 조사받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무서워요. 제 무서워. 같은 경우는 받아봤어요? 예, 어머. 그 산호맹 사건, 음. 산호맹 사건에 이제 박노해 같은 수배되고 예.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산호맹이 저기도 산호맹 아니에요. 조국. 그렇죠. 예, 옛날에 예, 조고 조국. 갖고 집행유예 판결을 예. 받은 적이 있는데 산호맹 사건에 이제 박노해 시인이 장기적으로 이제 수배됐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박노해 씨 부인 김진주 씨 그 수기하고 박노해 간접 인터뷰를 제가 했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변호인 선임권이라든지 뭐 진술 거부권 고지 뭐 이런 것들 안 하고 바로 불법적으로 연행해 갔죠. 이자 변호사를. 예, 연행해 가서 이제 일정한 거리를 두고는 눈을 가리죠. 가리고 어디 이제 위치 모르게. 정보를 모르게. 그렇게 하자 들어가자마자 군복을 갈아입혀요. 군복이요? 그리고 이제 고무신, 까만 고무신 예. 군복을 갈아입히면서, 그러니까 거기는 뭐 지하에 들어가 먹방이지 먹방. 그 지하에 창문이 하나 들어 없고. 딱 사람이 군복을 갈아입히고 그다음에 고무신 신게끔 하고 벨트가 없고 바지가 자꾸 흘러내리고. 아무도 뭐 예. 지하에는 아무도 없죠. 그리고 화장실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끔 하거든요. 그렇게 가버리면 야 이게 21세기에 문명국가에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죠. 그때는 20세기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21세기. 저도 21세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20세기였어요. 되면 20세기. 제가 지금 48시간 동안 실제 영장을 체포영장을 갖고 집행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지면 거의 잠 안 재우게 하죠. 48시간 잠 안 재우고 식도 잠 자라가지고 잠이 안 오죠. 그리고 아무 뭐 가족들하고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접견도 안 되고. 대부분 이러한 속에서 이제 고문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이제 사실은 진술을 확보해서 그걸 토대로 해갖고 이제 검찰에 넘기면 그게 유죄 판결이 기초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 만약에 경찰에서 그렇게 한다 이래버리면 에이. 경찰관들 다 구속되죠. 지금. 그럼요. 근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럼 저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막 인권 유린적인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나요? 대표적인 게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이 대표적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일반 사회에선 그게 안 이루어지는데 네. 이른바 이제 탈북자들이 있는 그 하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와갖고 교육받는 곳인가요? 교육받는 곳이고 그다음에 진짜 탈북이 맞는지 아니면 위장 탈북을 통해서 간첩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명분 안에서 거기서 보름에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네. 외부로부터 완전 차단되고 대한민국에 처음 오는 그 북한 사람들이 이쪽 정보를 뭘 알겠어요. 변호사의 조력권이 있다든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좀 수상하다 해갖고 너 이거 위장 탈북이고 간첩질 하려고 내려왔지? 그럼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그냥 간첩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미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민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막 밖에서 민변도 있죠. 밖에서 전국구도 있죠. 이제 막 와각거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북에서 오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유를 찾았고 딱 왔는데 오자마자 그리고 또 거기 그 대한민국 국정원들은 일단 모든 사람 다 간첩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김현희를 이야기해요. 예. 우리말 잘 들으면 김현희처럼 잘 살게 해줄 수 있고 안 오빠도 들으면, 예. 오빠도 아무 옛날 문제 칼기 없이 폭파 사건. 오빠랑 같이 살게 해줄 수 있는데 우리말 안 들어주면 그 오빠는 어디 처벌되고 감옥에서 그렇지. 10년 이상 썩는다 막 이러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예. 변호인이 이제 민변 소속의 변호인들이 접촉하려면 북한이나 중국 같은 거는 변호인들 또 지금 그 변호인은 오히려 우리에 하면 의용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들 말 믿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호사 민변 변호사 저 사람들은 네. 그 거의 빨갱이기 때문에 니네가 넘어온 저 북한하고 친한 사람들이고 너네 완전 저 사람들 말 들었다가 큰일 난다고. 그러고 막 민변을 공격을 해요. 실제로 나중에 유성 씨하고 유가려 씨가 나갔고 그 얘기 했잖아요. 민변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만났고 유가려 씨 그러니까 유성이 간첩으로 몰렸고 오빠가 간첩이라고 증언한 게 유가려 동생이거든요. 여동생. 네.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 네. 그 증거로 유성을 간첩으로 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유가려한테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유가려 씨 따로 우리 만나자 그랬더니 안 만나겠다고. 안에서 쇠뇌가 돼갖고. 아니 근데 그런 만에 하나 있을 그런 일들을 위해서 어쨌든 분리가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 수사권과 헌법과 네. 형사소송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법적인 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국가경찰은 그렇게 구분돼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은 뭐냐면 지역의 치안,
이거 지역 경비 정보 이런 필요성이 있잖아요. 아니 제가 네. 다른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자치경찰은 LAPD, 뉴욕 PD 같은 거예요. 지역경찰. 그쵸, 예.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중앙의 일반 경찰은 일반 경찰이나 수사경찰 이거는 FBI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연방경찰. 너무 쉽다. 네, 쉽잖아요. 자치경찰은 그런 차이는- LAPD, 뉴욕 PD, LAPD, I'm LAPD. 아니 근데 지금하고는 그러면 뭐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지금은 몰라가지고. 지금 모두가 모두가 중앙경찰이야. 국가공무원에서 그 국가경찰이죠. 근데 이재 변호사님, 네. 자치경찰 지금 이제 소방관 같은 경우도 네. 안전은 국가가 일사불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느닷없이 경찰은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분리되면 예를 들었고 경기경찰에 있던 사람들이 네. 국가공무원이었다가 네. 졸제 지역공무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난 싫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국가직과. 분권화가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가 실질화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헌법 개정하면서 지방분권이 실질화돼지면 처우도 예,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지방과 국가의 그러니까 막 계급 차이가 있는 것처럼 네, 네. 느껴지는 열등의식 이런 것들은 없어진다는 거죠. 처우도 똑같아지고 예. 제일 소방- 중요한 게 처우예요. 그럼요. 급여 문제, 예. 그다음에 그 이외의 운영 경비의 문제 예. 이런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소방 공무원들도 예. 지금도 이제 결국은 그 자치분권이 이제 실질화 안 돼 있기 안 돼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 현실적인 재정적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처우에서 국가공무원 때보다 좀 못한 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 해결될 거예요. 소방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자치분권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소방 장비 구입 비용 등등이 서울 같은 경우는 연 네. 한 160에서 한 18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장비 뭐 장갑 화재 방염 장갑도 쓸 수 있고 그런데 강원이 이제 차이가 극심한데 강원은 1년에 막 16만 원인가 그래요. 그렇게나 많이. 그러니까 그 고무 장갑 비닐 장갑 끼고 가갖고 화재 진압하고 그러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좀 빨리 그래서- 진행이 되긴 돼야겠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자치분권이 안 돼 있으니 다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데 네. 자치분권이 잘 돼 있어서 예산이 잘 배분이 되면 지방도 아주 그 풍요롭게 이렇게 그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경찰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렇죠. 지방자치경찰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주민 밀착형 치안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지역 치안,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경비 정보, 너무 그다음 성폭력, 좋다. 가정폭력 등 일부 수사. 자 그런데 네. 또 질문. 자 이렇게 해서 지역의 사정을 잘 알면은 네. 지방자치경찰 하는 게 좋은데 네. 지방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토 세력들과 짝짝꿍이 돼갖고. 근데 여기는 수사권이 없는 거죠. 그래요? 예. 이거는 아까처럼 일반 경찰에서 국가 경찰과 지방 경찰이 있는 거, 자치 경찰이 있는 거. 이건 또 이해가 틀렸어. 그럼 이거는 자치경찰 LAPD가 아니고 LA 보안관, 그렇죠. LA 보안관, 뉴욕 보안관, 뭐 교통, 시애틀 경비 보안관, 그렇지. 보안관이야 치안, 이거는. 이런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LAPD나 뉴욕 PD는 네. 이런 그 치안도 담당을 하지만 수사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아주 이제 경미한 범죄, 아, 그뭐 약간 경범죄 경범죄 수사권이요. 수사권 뭐 요 정도 수준이에요. 일부 수사나 이렇게 있네. 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일부 수사, 지역 치안, 경비, 정보. 일부 수사도 아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좀 이렇게. 근데 성폭력은 중요한 폭력인데. 맞아.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예시적으로 한 건데 기본적으로는 경미한 이런 거네. 경미한 수사를 하고 조금 수사에 위중한 사건이다. 네. 무슨 살인 사건이 났다 하게 되면 중앙의 수사경찰이 바로 이첩을 파견돼- 시키는 거죠. 이첩을 시키는 거죠. 아, 그렇게 해야 이제 원래 이제 10만의 경찰이 10만 조직이 그 부분을 경찰 내부에서도 권한을 분리를 안 시켜 놓어 버리면 자칫 알겠습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보다 더 큰 권한 남용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는데 많이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느닷없이 정호영 특검, 네. 예? 네.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다스 수사 문제. 예.
지금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예.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 정호영 특검이 그때 당시에 비자금인데 비자금 120억을 조모 직원의 개인 횡령을 했고 덮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120억을 비자금을 120억 조성했다는 거, 예. 다스가 조성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수사를 예. 그 수사의 결과를 검찰에 이첩을 시키지 수사 의뢰를 안 하고 예. 덮어버렸다. 마치 그 일개 격리 직원의 개인 비리인 것처럼 예. 취급해서 덮어버렸다. 이게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여론이 형성되니까 예. 이제 정호영 특검이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는 다 넘겼다. 이렇게 하면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특검이라는 게 원래 이제 BBK 그 BBK 주가 조작 부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자. 예. 국회에서 대다수 국민과 예. 국회가 못 믿겠다. 재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특검법을 발의해서 이제 예. 특검을 지명한 거 아니에요. 예. 특검제를- 특검법 발의할 때 음. 좋은 날에 아나운서님 그 국회에서 내가 이렇게 날아가는 사진 본 거 있어요? 네, 봤어요. 이거 특검을 당시 그 한나라당이 반대하니까 제가 그 치고 들어갔고 이 특검 통과시킨 거예요 그때. 공중부양 슈퍼맨 수준이죠. 봤어요. 거의.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선되고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이제 특검법 발의가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정호영 특검이 이제 임명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특검은 그 모든 BBK 본류가 주가 조작 의혹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수사를 하다가 다른 범죄가 발생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수사 권한이 없잖아요. 법에 정한 수사 권한만 있는 거고. BBK 특검이거든. BBK만 수사하게 돼. 그것만 해야죠. 네. 근데 그것만 하는데 12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횡령 혹은 불법 자금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야 이거는 우리 수사관은 무관한 거지만 이렇게 심각한 불법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다 통보해갖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검찰에서는 수사하라고 이걸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면 A4 용지에 한 4-5장 예. 정도로 해서 딱 이렇게 정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요. 네. 이거를 만들었냐 그렇지 않느냐에 이제 공방이 있었는데 안 만들었죠. 특검보하고 내가 통화를 해보니까 그거를 안 만들었던 거는 맞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임채진 검찰총장은 수사 기록도 안 받았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수사 기록은 넘어갔던 건 맞고. 받았고. 다만 정리해갖고 네. 아주 써머리해갖고 이걸 수사하라라고 하는 이런 하지 않았고.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때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윤석열도 그때 파견되지 않았었나요? 파견 검사라는데 이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내부적인 이 부분은 뭐 평면적으로 보면 예. 뭐 그냥 특검과 검찰의 진실 공방으로 보이지만은 예. 이게 느닷없이 이제 쟁점화된 거는 차기 검찰총장을 두고 파워 게임이 벌어진 거죠. 아, 검찰 내부에서 예. 이게 지금 이 인간들이 이제 그냥 수사하라 그랬더니 이게 내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예. 취재한 바로는 네. 고검장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경쟁자가 이때 당시에 정호영 특검에 파견돼 있던 검사가 또 지금 두 사람이 예. 예상 경쟁 후보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 타격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이런 분석들이 있죠. 일단 윤석열 지금 중앙지검장은 예. 그때 파견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경쟁자로 보고 기스내기 위해서 이 정호영 특검권을 깠다? 예, 그 부분은 아. 2차적인 목표. 예. 1차적인 목표는 그 지방에 고검장 해봐야 몇 예. 군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산고검장 있고. 뭐 서울 고검장이 있고, 그러니까 고등검찰청이 있는데 대전이 있고, 몇 군데 없잖아요. 예. 그 중에 한 고검장이 이때 당시에 예. BBK 특검에 파견됐거든요. 파견됐는데 다스 수사 부분을 책임져야지. 그 윤석열은
주가 조작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직접적인 이 부분은 수사를 안 했어요. 어쨌든 어떤 분을 천의 라이벌로 그거는 봤다. 이제 직접 대상이고 그다음에 파생적으로 윤석열의 기스를 내면 차기에 그럼 지금 3명쯤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기에 이 인간들? 내 차지다. 예. 음, 난 이분 지금 이 문제 터트린 사람 승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지. 예. 그래서 정원 특검권에 관련해서는 네. 검찰 내부에 검찰총장을 두고 둘러싼 파워게임 관영 속에서 터져 나온 얘기다. 그런 거구나. 요즘 야단들 좀 쳐줘야 돼 이런 거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점잖은 사람들이 다 뒤에서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앞으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이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 일단 국회에 지금 그 정부의 방침을 예, 전달했고. 전달했기 때문에 이제 사개추위가 있잖아요. 예. 그 사개추위에서 정성호, 이제 정성호 위원장.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국회에 이제 그 법안으로 예. 국회에서 그러니까 뺄 거 빼고 네. 더 할 거 더 수정할 하고. 거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예. 정식 그 법률안을 만들어서 국회 의결을 통해서 법률을 통과시키면 이 제도가 정착되어지는 거죠. 예. 크게 이야기하면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법안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아까 이야기했던 국가정보원법도 바꿔야 되고, 아하. 또 형사소송법도 바꿔야 바꿔야 되고,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경찰 관련법도 네, 다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맞네요. 갈 길은 멀지만 어쨌든 권력기관이 상호 견제-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를 통해서 네. 민주적으로 정착되려고 하는 과정의 정부가 아니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하 변호사님, 많이 똑똑해지셨어요. 자,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